네,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12월 7일 토요일,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이 헬스케어 그 CEO 이 암살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3일 전이죠. 사흘, 하루 이틀, 사흘, 나흘, 사흘하고 나흘하고 항상 이렇게 또 헷갈리더라고요. 어쨌든 사흘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미국 내에서 가장 커다란 보험회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여기에 있는 CEO가 암살 사건을 뉴욕에서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 범인을 계속 이렇게 또 쫓고 있는데 그 맨헌트가 지금 3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용의자는 이 범행 후에 아시다시피 이 전기자전거 있지 않습니까?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 뉴욕 이 센트럴 파크를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센트럴 파크에서 이 자전거도 버리고 그리고 백팩 있지 않습니까? 그 백팩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대요. 아마도 옷들을 이렇게 또 갈아입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또 변장을 하고 이제 간 게 아닌가, 이제 도망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용의자는 이 센트럴파크 이 뉴욕에서 이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그 버스 터미널에서 아마 아틀란타로 갔나봐요. 이 아틀란타로 갔다가 그 아틀란타에서 또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는 게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. 아마 이 워싱턴 DC 쪽으로 이렇게 또 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이 용의자, 이 범인은 뉴욕 이 맨하탄에서 10일 동안 이렇게 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10일 동안 이렇게 또 머물고 있으면서 이 호스텔에서 이렇게 또 머물고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호스텔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, 그리고 이 호스텔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이렇게 또 같이 묵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암살범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이제 걱정이죠.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범행을 이렇게 또 저지르면 어쩌나,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, 어쨌든 간에 또 이제 굉장히 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을 쏘면서 그 탄피 있지 않습니까? 그 탄피에 적혀 있는 그 글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디나이, 디펜드, 디포즈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적혀 있지 않았었습니까? 딜레이 이렇게 또 하면서 건강보험 업계에서 쓰는 말이라고 해요. 이 건강보험 업계에서는 이 클레임이 이렇게 또 들어오면은 웬만하면은 우선 페이 지급하는 거 미루고,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지급을 하지 말고, 그러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막으라는 거, 그런 이제 글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 보험 업계에 좀 이제 많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CEO를 이렇게 또 암살을 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알려드렸을 그 당시에 경찰 측에서 이 범인을 잡게 하는 그 단서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하거나 이 범인을 이렇게 또 알려준다고 하면은 $10,000의 이제 보상금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$10,000는 너무 적은 거 아니요?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가장 커다란 이 의료보험 회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암살을 당했는데 $10,000면은 좀 적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는데,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또 굉장히 큰 것이지 않습니까? 아니 뉴욕 이 맨하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도심지에서 누군가 총을 꺼내 들고 미국에서 암살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, 거기에다가 그 암살 대상이 굉장히 커다란 보험회사의 CEO였다라는 거, 이거는 이제 진짜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 FBI에서도 지금 나서가지고 이 범인을 잡기 위해 가지고 단서를 제공을 하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$50,000의 형상금을 이렇게 또 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뉴욕 경찰 측에서 $10,000를 주고, 그리고 또 따로 FBI에서 $50,000를 이렇게 또 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결정적인 이런 단서를 제공을 하는 사람한테는 $60,000를 이렇게 또 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그러면서 경찰, FBI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범인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온갖 노력을 이렇게 또 다하고
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벌써 뉴욕에서는 빠져나갔죠. 뉴욕에서 빠져나가고, 제가 이제 뉴스를 본 그 토대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, 뉴욕에서 빠져나가서, 아틀란타 갔다가 여기에서 뭐 또 버스 타고 뭐 워싱턴 DC로 가고, 뭐 그랬다고 하니까, 아마 지금쯤은 또, 뭐, 딴 데로 가지 않았을까. 멕시코로 이렇게 담 넘어서 오히려 이제 멕시코로 이제 불법 이민을 이렇게 또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좀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커다란 일이지 않습니까? 뉴욕 한복판에서 이런 암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CEO, 이런 뭐 대형 기업에서의 이제 CEO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거, 암살을 당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? 대기업들의 뭐 CEO들이나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임원들에 대한 세큐리티, 바디가드들, 보안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특히 지금 이 보험업계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이 보험업계들의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CEO 얼굴도 이렇게 또 올라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임원들 얼굴도 이렇게 또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얼굴들을, 그러니까 이제 사진들을 지금 다 지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는 회사 웹사이트에 가더라도 CEO가 뭐 이름은 있지만 그 옆에는 이제 사진이 모두 지워진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. 이 사진을 전부 다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. 왜냐하면은 이 웹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뭐 링크들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직업 소개서 뭐 그런 이제 웹사이트에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뭐 사진들이 널려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전부 다 지우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뭐 CEO들이나 뭐 임원들에 대한 경호 같은 것들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큐리티 그런 이제 보안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이제 보안 업체들이 굉장히 큰 수요를 이렇게 또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보안 업체들 이 주식들을 이제 빨리 알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헬스케어 인슈런스 이 CEO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CEO도 이런 암살 사건을 이렇게 또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미국에 있는 CEO들은 얼마만큼의 돈을 이 자신을 보호를 하는데 신변을 보호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쓰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바로 페이스북 메타 있지 않습니까? 메타의 수장 마크 저커버거가 가장 많은 이 세큐리티에 돈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마크 저커버거가 1년에 이 세큐리티 이제 자신을 이렇게 또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쓰는 그 돈을 본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1,400만 달러, 14 밀리언 달러나 쓰고 있다 1년에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일론 머스크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딴에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신변을 보호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뭐 당연히 이 페이스북이 메타도 전 세계 이제 부자 순위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부자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장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한 250만 달러, 지금은 좀 더 늘려가지고 뭐 거의 한 300만 달러 정도를 1년에 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미국은 뭐 항상 그러긴 그렇지만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뭐 암살 시도 같은 것들이 더 자주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는 이 대선 활동을 하고 있었던 트럼프까지 암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? 암살 시도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막 총알이 막 비껴 나가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이 암살 시도가 2건이나 더 있었었고 이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힘맨의 뭐 전성시대가 지금 오르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야, 이거 뭐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 무법자의 시대가 지금 미국이 다시 도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
이런 일들은 좀 잦아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.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.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제가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프랑스로 이렇게 또 날아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프랑스로 왜 날아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에서 이 노틀담의 그 대성당 있지 않습니까? 이 대성당이 2019년도에 이 불이 이렇게 또 나지 않았습니까? 방화를 그때 했나?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나게 되면서 이 노틀담의 대성당이 이게 막 엄청나게 좀 이제 손실이 컸거든요. 그래가지고 5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 노틀담의 대성당을 드디어 복구를 이렇게 또 마쳤다라고 이렇게 또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 프랑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 노틀담의 대성당이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문화 가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복구가 다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뭐 리더들이나 뭐 주요 인사들을 이렇게 또 초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초청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트럼프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됐다.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? 당선인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해외 활동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은 프랑스로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이 노틀담의 대성당 재개관식을 이렇게 또 참석을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마크론 대통령도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프랑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무정부 상태거든요.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총리가 사퇴를 하는 이 총리가 이제 사퇴가 아니라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수순을 겪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상황에 트럼프랑 또 이제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또 온다고 하니까 프랑스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마크론 대통령은 이렇게 이 트럼프를 초청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게 되면서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주요 인사들도 이렇게 또 초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여기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이렇게 또 잘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잘 하려고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가 유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유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러시아나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좀 이제 잘 달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이제 지원해주는 쪽으로 지금 좀 이제 설득을 하려고 부르는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번 프랑스 노틀담 대성당 재개막식 개막식으로 해야 되나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트럼프랑 그리고 뭐 외교적으로 뭐 프랑스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떻게 될런지 내일 뉴스 한번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난 이 추수감사절 있지 않습니까? 이 땡스기빙 때 오하이오에서 이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.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경찰이 이 15살짜리 아이를 총으로 쏴가지고 총도 그냥 이제 곤총을 이렇게 또 쏜 것이 아니라 AR-15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15살짜리 아이를 총으로 쏴가지고 사살을 한 그런 일이 있었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좀 의아해한 게 이렇게 경찰들이 이제 총을 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바디캠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바디캠이 이렇게 빨리 잘 찍혀야 되거든요.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증거를 이렇게 또 수집을 이렇게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바디캠이 계속 찍혀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바디캠이 좀 늦게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. 30초 늦게 이 리코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왜 이 경찰이 곤총을 쓰지를 않고 이 AR-15을 가지고 소총을 가지고 이 15살짜리 아이를 사살을 했는지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15살짜리 아이, 이 오하이오에서 살고 있는 뭐 소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. 그리고 총격 소리가 이렇게 또 들렸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경찰이 추적을 한 끝에 이 AR-15으로 이렇게 또 사격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맞춰가지고 이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15살짜리 아이 주머니에서는 이 권총이 발견이 되기는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권총이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아니 왜 경찰이 AR-15을 꺼내가지고 총을 쐈는지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지금 뭐 유족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총격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 경찰이 이렇게 또 쫓아가가지고 총을 쏜 것이지 않습니까?
아마도 이 소년이 제대로 이제 경찰의 말을 잘 듣지 않지 않았을까.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이제 뭐 총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, 그런데 이 바디캠이 30초 동안 꺼져 있어가지고 그 모든 상황이 잘 녹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바디캠이 켜지지 않았습니까? 그 켜진 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경찰들이 이 소년을 이렇게 또 향해가지고 3초 동안 사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15살짜리 소년은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하고, 그리고 이제 경찰들은 이 아이가 쓰러진 지 7분이 지나서야 이 아이한테 이렇게 또 접근을 해가지고 10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또 응급조치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라고 유족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런데 1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총을 이렇게 또 얻었는지, 그리고 이제 총을 어디다 썼으니까 총격 소리가 들려가지고 경찰이 이 아이를 이렇게 또 쫓은 것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직업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은 항상 조심합니다. 총을 꺼내 들고 만약에 이제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하면 이제 바로 총을 쏠 그럴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, 아마도 이제 경찰들이 이 아이가 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이렇게 또 알고 있고, 그리고 총을 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느낌에 총을 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, 그런데 또 이제 유족 측, 이 가족 측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또 죽었기 때문에, 자신의 아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, 어쨌든 간에 이제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또 죽었기 때문에 이 경찰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들이 계속 비난을 하면서 이제 변호사를 이렇게 또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 이 경찰 측이랑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은 자신의 아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다, 이 가족들한테 전부 다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아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,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이가 이렇게 또 쓰러졌었을 그 당시에 도움을 주지 못했어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라고 이렇게 부모님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총격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 경찰들은 지금 현재 유급 휴가를 이렇게 또 떠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정확하게는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, 그냥 표면상 봤었을 때는 우선 이 소년이 먼저 이렇게 또 잘못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선 이제 불법이지 않습니까? 이제 미성년자는 이제 총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안타깝네요.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? 이 시리아에 대한 뉴스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시리아의 이제 반군이 지금 이렇게 또 공격을 해가지고 알레포 지역을 이렇게 또 장악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반군은 계속해가지고 시리아 이 다마스커스를 향해가지고 계속 진격을 하고 있다,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는 주변 그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주변 도시들을 지금 하나둘씩 장악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아마 조만간 이 다마스커스를 이렇게 또 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것은 2018년도 이후로 이제 가장 크게 이 반군이 이 다마스커스까지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서,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리아의 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커다란 위기에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제 반군이 만약에 뭐 다마스커스까지 이렇게 또 쳐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또 끌어내린다고 하면은 이 대통령도 이제 사라지고 이제 반군이 시리아를 이렇게 또 점령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반군은 뭐 알레포를 이렇게 또 점령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다마스커스를 이제 포위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해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시리아 정부군을 계속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시리아 정부군은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또 계속 철수를 하면서 다시 뭐 재정비를 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요. 다시 말해가지고
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밀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다마스커스 지역을 방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뭐 유엔 특사는 위태위태해 보인다.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에서의 이제 정치적 전환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긴급 회담을 이렇게 또 촉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시리아를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는 이란, 러시아, 터키 있지 않습니까? 이 나라의 외교관들은 지금 카타르에서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 회담을 이렇게 또 갖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지금 이 시리아의 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반군들이 시리아 정부를 이제 거의 뭐 포위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레바논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도로 이외에는 다른 통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또 막힌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시리아를 계속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이란이나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?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이랑 뭐 전쟁, 뭐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헤즈볼라랑 그리고 하마스를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나라들에서 가장 많이 도와줬었는데, 그런데 지원을 지금 굉장히 많이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 반군은 이때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공격은 지금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, 그리고 시리아 정부를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었던 그 나라들은 이제 자기 살기도 이렇게 또 바쁘다 보니까 시리아 아마 조만간 정권에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중동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유럽 요런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는 바람 잘 날이 없네요. 뭐 항상 막 전쟁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, 뭐 뻑하면 뭐 반군이, 근데 이제 반군이 요번에는 좀 이제 좋은 쪽 같은데 어쨌든 간에 뻑하면 이런 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살는지.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뭐 별로 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 이후로 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, 뭐 당연히 푸틴 이놈의 시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긴 하지만 그거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많은 이런 전쟁들이나 이런 뭐 국제적 뭐 충돌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 진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어제 이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을 이렇게 또 표결에 이렇게 또 붙이지 않았었습니까? 붙였는데 그러면서 이 표결을 이렇게 또 가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수 3분의 2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하거든요. 의원들의 수가 뭐 300 몇 명이 되는데,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200여 명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이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이렇게 또 제출을 했는데, 여당인 이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에서 투표를 보이콧을 이렇게 또 하면서 모두 다 단체 퇴장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뭐 국민의힘에서 3명 정도의 이제 의원들은 남고, 이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단체 퇴장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200여 명이 안 됐었다고 해요. 의원들이 200여 명 넘게 있어야지만 모두 찬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탄핵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었을 텐데, 탄핵안이 이 의원 수들의 이제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질서 있는 이 윤 대통령의 사퇴를 이유해 가지고 혼란을 좀 이제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탄핵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좀 잘해가지고 사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. 뜻인 것 같은데 안 내려올 것 같은데, 아시다시피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굉장히 짧게 뭐 대국민 뭐 담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자신이 했었던 그 계엄령에 대해 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혼란을 줘가지고 너무나 죄송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. 그리고 뭐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제2의 계엄령이 나온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, 절대로 제2의 계엄령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. 남은 임기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, 이 안정을 위해 가지고 여당에다가 이제 모두 맡기겠다
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번 이제 탄핵안 이렇게 또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우선 한 발 물러서면서 이제 혼란 없이 윤 대통령을 이제 내려오게 하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이 진짜 큰 실수를 했죠. 갑자기 밤에 나와가지고 뭐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라고 하니까 막 새벽에 야, 국민들이 한숨도 자지 못하지 않았습니까? 뭐 여기저기서 막 난리 나고 거기에다가 이런 외국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? 외국 기업들은 그 다음날 막 문 닫고 막 그랬대요. 출근도 하지도 않고. 왜냐하면은 계엄령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국가적인 비상 사태 그때 선포를 하는 것이거든요. 뭐 전쟁이 나가지고 뭐 북한이 뭐 쳐들어오거나, 뭐 대통령이 뭐 암살이 되거나, 그럴 때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하는 것인데, 그런데 아무런 위기 상황이 아닌데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 보니까,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? 계엄령? 마셜러? 아니 이거는 진짜 국가적인 이 비상 사태인데? 라고 하면서 이 외국 기업들은 문을 닫았다고 해요. 그 다음날 진짜 한국이 큰일 난 줄 알고,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. 6시간 뒤에 이 계엄령이 끝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 계엄령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2시간 만에 끝나기는 끝났죠. 참, 너무나 창피하지 않았나. 전 세계가 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아니 계엄령을 어떻게 대통령 마음대로 얘기를 했다가 뭐 대통령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비상 상황이 아니잖아요. 비상 상황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혼돈을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인 국격도 떨어뜨리고 이 국가적인 신뢰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. 해외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한국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짓을 계속한다. 이거는 진짜 크게 잘못한 게 아닌가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좀 잘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의 지지율은 20%인가 가장 최저치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진짜 인기가 없어도 이렇게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있나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계엄령 때문에 뭐 난리가 난 그런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도 또 탄핵안을 계속 이렇게 또 제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지금은 탄핵안을 이렇게 또 피하기는 피했지만 이거는 계속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지 아니면은 자신이 알아서 잘 내려올지 아니면은 끝까지 자신의 이 임기를 마칠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가 됐던지 간에 이제 대한민국이 좀 잘 사는 쪽으로 잘 이렇게 또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이번 주 이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제 가장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또 뽑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드디어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. 요번 주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. 야, 진짜 대박이잖아. 라고 생각이 들면서, 그러면서 이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를 할 수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? 트럼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했죠. 상승을 하게 되면서 최근 2달 동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뒤 2달 동안 50%가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마무시하게.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암호화폐 규제 좀 이제 약하게 이렇게 또 만든다고 했거든요. 거기에다가 SEC 위원장으로 이 친 비트코인, 친 암호화폐적인 그런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요번에 1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이 SNS에다가 이렇게 올렸다고 하네요. Congratulations, Bitcoiners.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트럼프를 굉장히 밀고 있었었죠.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나는 암호화폐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다.
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많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많이 지지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 주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컸었던 뉴스 두 번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두 번째는 인텔 CEO 겔싱어의 이제 사퇴이다, 퇴임이다 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4년 전에 이 겔싱어가 인텔에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인텔을 다시 잘 살리겠다, 이 AMD랑도 잘 경쟁을 해가지고 이 CPU 그 시장도 내가 다 바로 잡겠으면서, 그러면서 엔비디아랑도 이 AI 칩, 이 GPU 시장에서도 우리들이 잘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,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개망했죠. 이 AMD한테도 지금 뭐 CPU 시장에서 밀리고 있고, 그리고 뭐 엔비디아 뭐 AI 칩은 완벽하게 이렇게 또 밀리고 있으면서, 그러면서 이 인텔의 주식이 50% 이상이 빠졌거든요. 겔싱어가 들어온 다음에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이사회랑 이렇게 또 마찰을 입게 되면서 겔싱어가 이렇게 또 사퇴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인텔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다,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. 우선 이 미 정부랑도 좀 이제 계약건들을 이렇게 또 많이 따냈거든요. 따내다 보니까 인텔에서는 뭐 칩 액트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다가 뭐 파운더리 같은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반도체 이제 생산 공장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$8 빌리언 이렇게 또 받았거든요. 80억 달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텔이 그 공장을 다 짓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TSMC는 아리조나에다가 공장을 벌써 지었대요. 첫 번째 공장 짓고 지금 뭐 두 번째 공장을 이렇게 또 짓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는 뭐 최첨단 이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인텔은 아직 그런 얘기도 없고, 오히려 지금 뭐 인텔은 뭐 내부 회사 사정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게 되면서 이 칩팩트 이 돈 받은 것도 제대로 지못하는 거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굉장히 좀 이제 불안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인텔은 CEO가 없는 상태거든요. 임시 CEO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새로운 CEO를 계속 이렇게 또 찾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번 주 또 이제 주요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 고용 시장의 회복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번 주에 다시 이렇게 또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, 예상치보다 더 많은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고용 시장이 다시 이렇게 또 회복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다고 하네요.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고용률이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, 그러면서 이 미국 사람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라이프 익스펙텐시, 이 기대 수명 있지 않습니까? 미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2022년도에는 78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78세인데 이 78세에서 2050년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기대 수명은 소폭 올라가 가지고 80세로 이렇게 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인데, 그러면서 미국의 이 기대 수명의 이제 증가율은 뭐 고소득 국가들이나 중소득 국가들보다 더 증가율이 이제 낮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전 세계 204개국 중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대 수명 순위가 49위라고 하는데, 이게 2050년도가 된다고 하면은 66위로 떨어질 것이다. 기대 수명이 2년이 늘기는 늘었는데,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기대 수명이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기대 수명의 순위가 66위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는, 기대 수명이 이렇게 또 많이 짧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약물 복용이 있지 않습니까? 과다 약물 복용이 좀 큰 역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마약이죠, 마약. 펜타닐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펜타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마약들이 있지 않습니까? 마약이라고, 그러니까 그냥 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약인 것들, 막 과다 복용하는 것들, 뭐 연예인들 막 많이들 맞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기대 수명이 많이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기대 수명을 이렇게 또 어쨌든 조금 늘지 않습니까? 조금 느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심장병, 뇌졸중, 이 당뇨병 같은 것들이
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되게 되면서 이 기대 수명이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흡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흡연이나 뭐 술 마시는 것이나 뭐 약물 조금이라도 더 뭐 펜타닐 조금 계속 이렇게 또 맞고 있지 않습니까? 약물 좀 이제 중독 같은 거 이제 조금 줄여주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대 수명이 조금 더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비만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비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대 수명이 더 잘 올라갈 것이지만,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비만인 사람들이 무지하게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?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어느 정도 좀 이제 해결해 준다고 하면은 기대 수명이 좀 더 잘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오젬픽 같은 것들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은 이 오젬픽 같은 것들 이 비만 치료제 이제 몸으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? 과연 트럼프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만 치료만 좀 잘 한다고 하면은 기대 수명이 좀 잘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이 건강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, 여러분들 초콜릿 좋아하시나요? 저 초콜릿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초콜릿을 섭취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하버드에서 이렇게 또 연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. 초콜릿을 매일같이 먹는다고 하면은 당뇨병 제2형 있지 않습니까?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주 5회 동안 이 초콜릿을 먹은 사람은 아무런 초콜릿, 뭐 단 것도 상관없이 아무런 초콜릿이든지 이렇게 또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 제2형 이 당뇨병의 위험률이 10%가 이렇게 또 낮아졌다고 하고요. 그리고 다크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? 조금 덜 단 거, 이 다크 초콜릿을 매일같이, 그러니까 주 5회 이상 이렇게 또 섭취를 하는 사람들은 당뇨병 제2형 위험이 21%나 이렇게 또 낮아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초콜릿이 당뇨병 이렇게 또 위험도를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20% 이상이나 이렇게 또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서 이 다크 초콜릿이 이렇게 또 섭취를 한다고 하면은 항산화, 항염증, 거기에다가 혈관에 이렇게 또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심혈관 및 이 대사 건강을 잘 이렇게 또 지켜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을 먹는 게 중요하기는 중요한데, 그런데 다크 초콜릿이 더 좋다. 왜냐하면은 그냥 이제 밀크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은 좀 단 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단 거를 이렇게 또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다 보니까 이왕 먹을 거면은 다크 초콜릿 먹는 게 좋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다크 초콜릿을 어떻게 먹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주 5회 정도 이렇게 또 먹으면서 하루에 1온주 정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1온주 정도만 이렇게 또 먹으면은 이 당뇨병에 크게 이렇게 또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다크 초콜릿만 막 먹는다고 하면은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. 이게 균형 잡힌 이 영양가 높은 그런 식단을 이렇게 또 하면서 간식으로 이 다크 초콜릿을 먹어야지 당뇨병에 대한 위험도가 이렇게 또 낮아지는 것이지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. 막 아무렇게나 먹고 뭐 햄버거 먹고 뭐 가공식품 맨날 먹고 그러면서 이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를 하면서 간식으로 이 다크 초콜릿을 먹어라라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저 초콜릿 좋아하는 뭐 밀크 초콜릿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초콜릿 좀 먹으면서 뭐 맛있게 이렇게 또 간식으로 이렇게 또 섭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